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또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지적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논평을 하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만에 이제 라디오 진행자로 복귀해서 보니까요. 제가 종편 진행도 하고 지상파 진행도 하고 안 해본 방송이 없습니다만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급할 때는 전화 인터뷰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여기다 갖다 대면서 하잖아요.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누구든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출연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출연할 때의 방송과 전화 인터뷰할 때의 방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우선 진행자가 다릅니다. 느낌이. 이게 뭐 얼굴을 보면서 면대면으로 내가 질문을 던질 때 저 사람의 태도나 얼굴 표정의 변화나 이런 걸 봐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의 얘기 중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느껴가면서 다시 그 질문을 던져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과 저 전화기 멀리 뭐 표정도 알 수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끔씩 뭐 웽 하면서 무슨 소음도 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전에 준비된 질문 순서대로 던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얼마나 재미없는 방송이에요. 더구나 이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 이게 누구든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하다못해 출연해서 얘기하다 보면 예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질 때는 제가 말로 못해도 제스처로라도 조금 짧게 해달라든지 뭔가가 되는데 전화는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한참 얘기 듣다가 뚝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리얼리티, 현장감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출연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과 전화기를 통해서 뭐 멀리서 앵앵거리듯이 하는 것하고는 이 리얼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진행하는 제가 그런데 듣는 시청자나 청취자들은 오죽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강조하는 얘기가 제발 전화 인터뷰 하지 마라. 방송국에 출연해라. 그게 전화 인터뷰보다 한 5배쯤 어려운 건 내가 안다. 우선 시간 맞춰서 방송국에 와야 되고. 그리고 방송국은 요즘은 라디오라 하더라도 다 유튜브 라이브처럼 보이는 방송을 하니까 옷도 잘 차려 입어야 되고. 태도도 단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TV 나가는 것과 똑같은 준비가 필요하니까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게 무슨 연예인이 연예인 방송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정치인이 미디어 정치 시대에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당신 정치 아니냐. 당신들 정치잖아. 라디오에 나오건 종편에 나오건 유튜브에 나오건 결국은 이게 정치 아니냐 말이야. 그럼 당신들 정치하는데 그 정도 공을 안 들이는 거, 그 정도 준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여러분들 저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오는데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힘은 출연자가 거의 없어요. 전부 라디오야. 전화야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전화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안 바빠서 한가해서 꼬박꼬박 스튜디오 나와서 출연하면서 방송합니까? 저 정복주 사파들은 그런 점에서 이 미디어 정치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요. 전화보다는 출연이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나와, 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다 나와. 일단 스튜디오에 나와요. 내가 진행하는 걸 알면서도 나와.
그런데 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이 예외적인 거예요. 나오는 사람. 뭐가 그렇게들 바쁜지 안 나와요. 그냥 전화야, 전화. 여기서부터 이미 절반 이상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 미디어 정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미디어 정치의 본질이 뭔지, 방송을 통한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미디어 정치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다른 일 때문에 전화로 대신하는 거다. 제가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놓고 뭐 언론 지형이 뭐 좌파한테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언론 지형이 뭐 우리 자유파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런 건 맞지요. 자유파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각자가 정말 미디어 정치의 메신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미디어 정치가 뭔지도 말 모르고 그냥 대충 설렁설렁.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방송 뭐 국민의힘에서도 보고 다 볼 텐데 제발 방송 출연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상파건 종편이건 라디오건 어디든 이게 미디어 정치 시대는 이 모든 미디어가 곧 메시지 통로잖아요. 그리고 그 미디어에 나와서 대담하고 토론하는 사람이 곧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할 거 라디오조차도 출연을 원칙으로 해라. 제발 전화 인터뷰 갖고 하지 마라. 제가 이 점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재명의 얘기를 여러분들 정말 경각심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다 막 듣기 싫고 뭐 택도 아니고 뭐 다 거짓말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재명이 뭐라 그랬냐?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상임위를 위원장 다 배치하고 간사들도 다 배치했어요. 그 상임위 간사단에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 야, 그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상임위 회의를 좀 더 많이 생중계하면 어떻겠냐라고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이재명의 이 제안은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제안이긴 해요. 뭐냐? 지금 자기들이 11개 상임위를 위원장 임명했고 안 하면 나머지 7개도 가져가겠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위원장 가져가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임명해놓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일단 넘겨준 위원회 경우에는 간사들도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그들은 법사위 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해서 들어오지 않는 국민의힘의 자리가 텅텅 빈 그 상태의 상임위를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생중계로 알려주는 거 어떠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노리는지도 이재명이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국회가 일한다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상임위를 그대로 생중계 보여주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안 들어온 모습, 민주당이 회의를 열어서 애쓰는 모습을 전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일 안 하는 의원들은 힘들어지겠지만 일하는 의원들은 좋은 일 아니냐. 그러면서 지상파 3사가 중계해주지 않는 한 국민이 상임위 회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땅치 않으니 상임위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유튜브 중계방송을 생중계방송을 적극 검토해봐라 라고 간사들한테 얘기했어요. 간사회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상임위를 유튜브들이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유튜브는 누구냐? 좌파 유튜브들이죠. 좌파 유튜브. 자, 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주사파들은 그야말로 혼연일체 한 몸이 돼서 움직입니다. 민노총을 비롯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쫙 있잖아요. 참여연대, 윈병 같은 단체들 포함해서 쫙 있잖아요. 600여 개가 있잖아요. 이 단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한 면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처럼 움직여. 여기에 좌파 유튜브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이것들도 또 한 몸처럼 같이 움직여. 손발처럼. 척척척척 맞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수인데 저게 우리 사회 다수처럼 보이게끔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거대한 이 좌파 대열이 쫙 밀고 오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맨 꼭대기에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정치인들이 쫙 포진하고 있고 그 밑을 든든하게 좌파 수백 개 단체가 딱 뒷받침하고 있고 여기에 이 종북 주사파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좌파 유튜브들이 끊임없이 온갖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국민의힘 조롱하고 이러면서 쫙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국민의힘이 대선 직후에 뭐라 그랬어요? 광화문 우파 극우 세력들 때문에 안 되겠다. 손절해. 극우 유튜브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받게 생겼다. 우리는 중도가 중요한데 자꾸 극우 유튜브가 설치되니까 중도표 공략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야, 거리를 둬. 이래가지고요. 국민의힘 완전히 고립화되고 스스로. 광화문 애국 세력도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도 점점 쪼그라들고. 자유파 유튜브들 문재인 정권 때 탄압받았던 게 그대로 계속되면서 여전히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우리 자유파의 총역량 결집이라고 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서로 간에 손절을 한이 많이 갖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서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저 국민의힘에만 책임을 떠넘길 생각 없어요. 저부터 책임을 느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끔 지리멸렬하게끔 됐는가? 나도 잘못이 없는가? 저부터 반성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도 저는 자기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정치인 한 더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어요. 이게 대중운동이라면 국민의힘한테 제가 책임 물을 생각 없어요. 고작 해봤자 5,000명 동원이 끼긴데 그 국민의힘한테 뭔 책임을 물어요. 대중운동이라면 광화문 국민혁명이라면 제가 정광훈한테 책임을 묻지 국민의힘한테 책임 안 물어요. 근데 이거 정치잖아, 정치. 정치라면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에서 당권 잡겠다는 사람, 대권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의 책임이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 미디어 정치 시대에 그나마 지상파, 종편, 라디오 다 빼놓고 유튜브는 그래도 좌파 유튜브와 맞짱 뜰 정도로는 아직 저절이 흐트러지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좌파 유튜브들까지 총동원해서 자기들하고 결합해서 뭘 좀 해보겠다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그동안
뭐 손절하니 그군이 어쩌니 하면서 정말 모멸감을 주는, 모욕을 주는 이런 얘기들 제가 더 이상 안 따질게요. 지금이라도 손잡고 같이 가자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그리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작은 차이를 좀 넘어서서 지금이라도 큰 목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시키고 그리고 3년 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하는 이 큰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손잡고 하나로 가자고요. 이게 언제까지 제가 이 메아리 없는 이 소리를 마치 광야의 늑대처럼 혼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목소리는 내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